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자회로의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영웅 같은 존재죠. 바로 차동 증폭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작은 회로가 도대체 어떻게 그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 우리가 딱 원하는 신호만 귀신같이 골라내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.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주변이 엄청 시끄러운 카페에서 통화하는데 상대방은 제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잖아요. 스마트폰이 어떻게 주변 소음은 싹 걸러내고 제 목소리만 딱 잡아서 전달하는 걸까요? 사실 전자회로도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. 수많은 잡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차동 증폭기에 있습니다. 그럼 이 증폭기의 핵심 원리는 뭘까요? 놀랍게도 그 강력한 성능은요, 아주 우아하고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됩니다. 바로 완벽한 대칭 구조예요. 여기 회로를 보시면요, 마치 거울을 사이에 둔 것처럼 두 개의 똑같이 생긴 회로가 완벽하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.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구조적 특징이 잡음을 마법처럼 없애버리는 모든 비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회로 딱 보기엔 좀 복잡해 보이죠? 선도 많고.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한 대칭성 덕분에 우리는 아주 놀랍고 효율적인 분석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일종의 지름길이 있는 셈이죠. 이걸 통째로 분석하려고 달려들면 머리가 좀 아프죠.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나온 기법이 바로 절반회로 기법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회로가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그냥 상상 속에서 반으로 딱 가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심선을 가상접지, 그러니까 0볼트라고 그냥 가정해버리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갑자기 이 복잡했던 문제가 그냥 간단한 회로 하나 푸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. 와,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? 그러니까 꼭 기억해두세요. 이 절반 회로라는 개념, 복잡한 대칭 회로를 정말 쉽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증폭기가 실제로 어떤 신호들을 상대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우리가 진짜 원하는 신호가 있고요. 없애버리고 싶은 잡음이 있습니다. 이걸 쉽게 시소에 비유해 볼게요. 우리가 원하는 차동 신호는요, 마치 아이 두 명이 시소 양 끝에 앉아서 서로 발을 쿵쿵 구르면서 위아래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. 근데 공통 모드 신호는 뭐냐면 어른 한 명이 와서 시소 가운데를 잡고 시소 전체를 그냥 위로 번쩍 들었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. 완전 다른 움직임이죠? 회로는 바로 이 둘을 구분해내야 하는 겁니다. 아니 근데 회로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알아차리고 잡음만 콕 집어서 제거할 수 있는 걸까요? 그 비밀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. 바로 여기서 대칭의 마법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. 자, 잡음, 즉 공통모드 신호가 양쪽 입력에 똑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. 회로가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양쪽 반쪽 회로가 정확히 똑같이 반응하겠죠? 그런데 차동 증폭기는 마지막에 두 출력의 차이를 계산하거든요. 똑같은 값에서 똑같은 값을 빼면 뭐가 되죠? 네, 바로 0이 됩니다. 잡음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론은 완벽하지만 현실은 또 다르죠. 실제 세계에서는 모든 100% 완벽한 건 없잖아요. 이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저항 두 개를 쓴다고 해도 그 저항값이 100% 똑같을 순 없어요. 아주 미세한 오차가 있죠.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작은 차이들이 완벽한 대칭을 살짝 깨뜨리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아까는 완벽하게 상쇄되던 잡음이 일부가 살아남아서 출력으로 슬쩍 새어나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성능을 숫자로 표현할 방법이 필요해졌어요. 그게 바로 공통 모드 제거비, 영어로는 CMR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간단히 말해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잡음을 더 잘 무시하는 아주 성능 좋은 증폭기라는 뜻이에요. 그럼 이 CMRR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? 사실 답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첫째, 최대한 부품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오차를 줄이고요. 둘째, 두 회로를 이어주는 부분의 저항, 이걸 꼬리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저항값을 아주 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.
CMRR이 낮은 설계는 잡음이 많이 섞여 나오지만 높은 설계는 우리가 원하는 신호만 아주 깨끗하게 뽑아내죠. 결국 이게 다 깨끗한 신호를 얻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.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?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들이 이 성능을 정말 끝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기발한 설계들을 만들어냈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다이오드 부하 방식이에요. 만들기는 제일 간단한데요. 대신 단점이 명확해요. 증폭률을 높이려고 하면 다른 성능을 희생해야 하는 일종의 거래가 필요한 거죠.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전류원 부하 방식입니다.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. 그런데 문제가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회로가 막 나노 단위로 작아지니까 이 방식으로는 이제 충분한 증폭률을 얻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마침내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이 능동 전류 미러 부하입니다. 와, 이건 정말 영리한데요. 한쪽에서 일어나는 신호 변화를 마치 거울처럼 반대편에 그대로 복사해서 증폭 효과를 거의 2배로 뻥튀기 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씁니다. 여기 나온 설명이 바로 그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데요. 아주 작은 입력 신호의 차이만 들어와도 회로의 핵심 부품들이 전부 활성화돼서 엄청나게 큰 증폭률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고성능의 비밀인 거죠. 자, 오늘 차동 증폭기의 세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이지만 오히려 이런 정교한 아날로그 기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